우리가 아는 콘크리트에 정말 익숙한 재료죠? 고대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단단하고 잘 부서지는 콘크리트를 마치 금속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공학자들이 어떻게 이 오래된 재료를 완전히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콘크리트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 바로 이 균열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뭔지, 그리고 그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역학이라는 설계 원리, 또 연성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열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결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순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 즉 압축력에는 엄청나게 강해요. 하지만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에는 정말 맥없이 툭 하고 부서져 버리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섬유 같은 걸 섞어서 보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일반적인 섬유 보강 콘크리트, 우리가 FRC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결정적인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두 콘크리트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왼쪽의 일반 FRC는요, 첫 균열이 딱 생기는 순간 모든 변형과 손상이 그 한 곳에 집중돼요. 결국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파괴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공학 콘크리트 ECC는 정반대입니다. 첫 균열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재료 전체가 더 강해지는 변형률 경화라는 현상을 보여요. 수많은 미세 균열을 만들면서 금속처럼 쭉 늘어나는 거죠. FRC의 이런 특성을 인장 연화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번 금이 가면 하중을 버티는 능력이 계속해서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단 하나의 균열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취약함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공학 시멘트 복합재, 즉 ECC가 콘크리트에 대한 기존의 모든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혁신의 핵심입니다. ECC는 치명적인 균열 하나를 만드는 대신 그 힘을 수천, 수만 개의 아주 작은 미세 균열들로 쪼개서 분산시켜버려요. 이 미세 균열들이 마치 네트워크처럼 작동하면서 재료 전체가 갑작스럽게 파괴되지 않고 부드럽게 변형하고 휘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보다 수백 배 이상 늘어나는 말 그대로 휘어지는 콘크리트가 탄생한 거예요. 더 대단한 건 이때 생기는 미세균열의 폭이 1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가늘게 제어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구조물의 매구성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능이 그냥 이것저것 섞어보다가 우연히 얻어걸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미세역학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물리학에 기반을 둔 설계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요. 미세역학.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개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감으로 재료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재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들, 그러니까 섬유, 시멘트 매트릭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경계면의 특성을 하나하나 전부 계산하고 제어해서 우리가 원하는 큰 스케일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재료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강하고 더 질긴 재료를 만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재료의 어떤 부분은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 이게 바로 미세역학 설계의 정수입니다. 이 설계 철학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바로 변형률 경화를 일으키기 위한 강도 조건과 에너지 조건, 이 두 가지 규칙이에요. 자, 첫 번째는 강도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생긴 균열을 섬유들이 꽉 붙잡아주는 힘이 다른 곳에 새로운 미세균열을 만들 때 드는 힘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균열만 계속 커지는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조건인데요. 이건 섬유가 힘을 받을 때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시멘트 속에서 부드럽게 스르륵 뽑혀 나오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충격 흡수 장치처럼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수많은 미세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이 조건들을 그냥 아슬아슬하게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안정적인 연성, 즉 변형열 경화를 위해서는 섬유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매트릭스가 깨지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최소 2.7배는 커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론들이 실제 재료 개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인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결합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설계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적인 약화라는 역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보통 많이 쓰는 PVA라는 섬유가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멘트랑 정말 너무 강하게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힘을 받았을 때 부드럽게 빠져나오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에너지 흡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재료는 다시 깨지기 쉬운 상태로 돌아가 버리겠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코팅을 하지 않은 일반 PVA 섬유는요. 화학적 결합력도 엄청 높고 마찰 결합력도 높아요. 심지어 섬유가 뽑혀 나오면서 마찰력이 더 강해지는 현상까지 보이죠. 한마디로 너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합니다. 이 섬유 표면에 아주 얇은 나노미터 두께의 막을 살짝 코팅해 주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세요. 화학적, 마찰, 결합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요. 그 결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에너지 비율은 무려 260%나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안전 기준인 2.7을 훌쩍 뛰어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 미세한 계면 제어 기술 하나만으로 재료 전체가 늘어나는 능력, 즉 연성이 1%도 채 안 되던 수준에서 거의 5%까지 무려 5배나 향상됐습니다. 깨지기 쉬운 돌멩이를 강철처럼 유연한 물질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이것이야말로 미세역학이 가진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란 재료를 금속처럼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됐다면 과연 다음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균열을 치유하는 재료 혹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구조물, 한때 상상 속에만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는 미세역학이라는 설계도를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료과학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